안녕하세요. 완전건강상담소 조승우입니다. 이번 주제는 성장기 어린이도 채소 과일식을 해야 되나요? 고기를 줄이면 성장에 문제는 없을까요? 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마침 여기 보이네요. 어린이를 위한 채소 과일식 동화책까지 집필 출간을 했죠. 결론은 고기를 먹지 않아도 아무런 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는답니다. 간혹 절에 사는 스님들조차도 동자승, 즉 어린아이들이죠. 성장기 이런 절에서 생활하는 이런 동자승들에게 고기를 해서 먹인다. 이런 거를 뭐 주제로 이게 반증 아니냐 이런 해프닝도 아닌 우스갯소리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뭐 스님들이 고기를 먹지 말라라는 계율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는 햄버거나 이런 햄이나 소세지 한번 맛들이면 그게 맛있으니까, 스팸 얼마나 맛있어요, 이렇게 싹싹 구워서. 그래서 비건 아니면 채식주의자 그리고 프루테리언, 그러니까 과일만 먹여서 키우거나 철저하게 동물성 식품을 제한하는 그런 전 세계 인구들에서 키가 안 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에 이제 실어드린 그 정말 극명한 예로, 현재 인구가 공식적으로는 뭐 82억이 넘는데 그 중에 다넣고 지금 1위가 인도입니다. 중국을 이제 추월했어요. 약 15억 명. 이게 공식 추산이 15억 명이니까 비공식적으로 하면 훨씬 더 많겠죠. 근데 인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듯이 힌두교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 힌두교 이후에 이제 석가모니의 출현으로 불교라는 종교가 탄생을 했고, 힌두교는 기본적으로 소를 안 먹죠. 그러니까 육식을 금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인도는 이제 고기를 안 먹어왔는데, 결론적으로는 가장 종족 번식을 많이 한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 좀 모순적이잖아요. 그죠? 뭐 많이 죽은 만큼 많이 나와서 그렇다? 그것도 아닌 거고. 그렇다고 거기가 뭐 키가 다 작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엄청난 그 강대국이니까 지금은. 그리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 이웃 일본도 종교적인 이유로 살생을 금했어요. 그래서 메이지 유신 그때서야 서양 문물을 개방하면서 소고기를 먹고 돼지고기를 먹고 이렇게 해온 지 2, 30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뭐 인구가 훨씬 더 많잖아요,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봐도 이거는 그 성장기 어린아이들이 반드시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여전히 채소과일, 즉 바나나가 없어서도 굶어 죽는 아이가 있을 정도고, 정말 그 기아 프로그램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도 먹방이 유행이 되고 있고, 여전히 모든 프로그램들이 먹는 것 중심으로 돌아가고, 연간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량이 몇 조에 이르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뭐 전쟁으로 인한 난민이든 아니면 아프리카처럼 기후 위기로 인해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전 세계에 지금도 수천만 명이 있는데, 우리는 계속 먹는 것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인류 전체를 봐서도 그렇고 지구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할머니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부터가 이게 하나의 큰 거대한 마케팅에 의해서 우리가 세뇌되어 왔구나. 그리고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스폰서라는 개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이익단체들이 지원을 해주고 후원을 해주는 그런 것들의 모든 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파는 것을 위주로 더욱더 마케팅을 하는 게 상업주의다. 그래서 그거를 막을 수도 없고 비난할 수도 없고, 다만 진짜 몸에 건강하고 건강하게 크고 성장하려면, 지금 왜 이렇게 소아암이 많고 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췌장암이 걸리고 각종 희귀질환에 걸리느냐, 너무나 육류 소비를 많이 해서 거기에 있는 항생제들, 각종 환경 호르몬들이 아이들 몸에 들어온다. 이런 거를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2025년 녹화 촬영일 기준으로 7월인데, 미국은 트럼프 2기가 지금 집권 중이어서 전 세계를 벌벌 떨게 하고 있죠. 관세도 부과하고
동해번쩍 서해번쩍 해서 전쟁도 중재했다가 하고 또 전쟁도 일으켰다가 하고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서 저는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케네디 가문, 케네디 대통령의 그 가문의 이제 일환인데 민주당 지지를 안 하고 공화당을 지지해서 결국에는 트럼프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금 역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백신 한때는 언론에서 음모론자라고 막 이렇게 다 몰아붙일 정도로 백신에 대해서 회의론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면서 가장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면에서 뭘 했냐?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임산부와 특히 유아기들을 의무적으로 맞히는 거. 미국은 법적으로 의무화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한국은 미국을 따라가니까 했지만 실질적인 법적인 의무는 없어요.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B형간염을 맞추고 BCG를 맞추고 이런 게 법적인 의무가 없는데 무조건 맞춰야 되는 줄 알고 맞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안전하다라는 걸 제약회사한테 확인을 해라, 증거를 내라. 그건 역설적으로 확인을 못 해줬다는 거예요. 미국은 이 백신 소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체계가 잡혀 있고요. 그리고 그 배상 금액도 수억, 수십억에 달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태 딱 한 건 있었습니다. 네, 백신 부작용을 인정한 사례는. 근데 코로나 백신은 사망자를 인정을 해줬죠. 3,000명에 가깝게. 그래서 이런 게 저도 더 이상 뭐 너무 많이 언급하면 또 이 영상이 안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팩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여튼 그래서 그러한 수순으로 뭔가 움직임을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트럼프 정부 때 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 그래서 바로 여러 의사단체들로 인해서 소송을 당했다. 그 소송을 하게 만든 주체는 따로 있겠죠. 미국은 로비가 합법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다국적 제약회사가 당연히 의사단체들을 다 후원하는 가장 큰 FDA도 마찬가지고요. WHO도 마찬가지고요. 제약회사들의 그 후원금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이렇게 진실을 계속 밝힐 수밖에 없는 거는 과학적인, 현대의 과학에서 밝힌 그런 것들이 쌓였을 때. 근데 백신의 부작용은 이제는 한 번쯤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장기 어린이들의 먹는 부분도 이 채소 과일식이 문제가 없냐 아니면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냐 이런 부분도 관심이지만 당연히 맞아야 되는 줄 알았던 정말로 예방이 된다고 해서 맞았던 이 접종 이 백신들에 대한 것도 저는 관심을 반드시 가지셔야 된다. 이 정도는 우리 유튜브에서도 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왜냐면은 이 정도도 못한다면은 제가 이제 또 한번 영상을 다시 찍어야겠습니다만은 네, 이 정도는 제가 어느 정도 수위를 보면은 여성까지는 되더라고요. 왜? 민주주의잖아요. 이 정도 의무는 그 팩트를 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결국엔 뭐예요? 이건 개인의 선택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안타까운 게 뭡니까? 이 선택의 책임을 본인들이 질 수가 없어요. 보호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어른이, 부모가, 주위에, 뭐 학교 선생님 됐든. 근데 직접적으로는 부모가 그걸 지는 거니까. 19세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런데 몸에 한 번 들어가고 그걸로 인해서 면역체계가 붕괴되고 아니면 완전히 자가면역 질환이 걸리고 급성 백혈병이 오고 여러 가지의 그런 희귀 질환들이 오는 거, 특히 자폐 스펙트럼, 뭐 자폐 그런 증상들 그런 것들은 평생 가기 때문에 그걸 누가 책임져 주냐는 거죠. 그래서 채소과일식이 그래도 이런 부작용들을 없애는데 그래서 영양제 팔 때 참 기가 막힌 마케팅 저도 영양제를 제가 판다면 활용하고 싶어요. 백신 부작용을 최소화 시켜주는 거는 이런 영양제 구성을 해서 드시면 됩니다. 얼마나 그럴싸해요. 근데 그런 게 있으면 노벨 의학상, 생리의학상 다 받겠죠. 그런 약물은 없습니다, 여러분. 네. 되려 간과 콩팥을 더 힘들게 한다. 그래서 최대한 자연에 있는 그대로 회복을 시켜주기 위해서 필요한 건 채소과일식이고 그게 우리 아이들이 먹기가 힘들기가 더더욱 주스 형태로 해줘라. 그래서 그 혼합 음료로 되어 있는 그런 가짜 주스 말고 과일 향만 내는 그런 인공 감미료 향신료 쓰는 가짜 말고
오리지널로 CCA 주스 잘 먹습니다, 우리 아이들. 네, 아니면 당근 주스, 사과 주스. 근데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CCA 주스, 까주스 제일 잘 먹어요. 근데 양배추 양을 조금 줄여주시면 좋다. 그래서 성장기 아이들에게도 가장 좋은 거는 매일 아침 하루 한 잔, 네, 아니면 학교 갔다 와서 그러한 과일 주스 형태, 채소 과일 주스 형태로 먹게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나서 좀 뭐 과자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가공식품, 초가공식품은 통제는 하나도 안 하면서 감자튀김부터 시작해서 마라탕, 뭐 탕후루 이런 거 다 먹게 하면서 채소과일 주스는 또 몸에 안 좋다고 못 먹게 한단 말이에요. 뭐 지방간을 갖고 온다, 비만을 갖고 온다. 야, 얼토당토 않는 소리에 이제 현혹돼가지고 돈은 돈대로 영양제에다 쓰고. 그 돈을 갖다가 어디다 쓸 거냐, 배분을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짤 거냐에 따라서 백신도 좋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학교 가야 되니까 맞아야 된다고 하니까 안 맞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근데 그거의 부작용들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채소과일식이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실은 에어컨이 지금 필수인 것처럼 돼버렸지만 우리 7, 80년대 아니면 90년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생활이 되지 않았거든요. 물론 지금은 폭염 때문에 학교에서 뭐 전략 난방 차원에서 냉난방을 1시간씩만 꺼도 부모들이 막 민원을 넣으니까 아이들이 노출이 돼 있는데 실은 다 큽니다. 컸고요. 지금도 뭐 동남아나 필리핀이나 남미나 이렇게 뜨거운 데서도 에어컨 없이도 아이들은 잘 자라요. 그게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자연 치유력이고 그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림프 시스템의 핵심이고, 근데 그 면역력 자체가 이 사계절 특히나 여름철에 이 냉방병이죠. 그 온도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부터 면역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웬만하면 에어컨은 안 켜고 밤에 잠을 잘 수 있도록 그 습관이 돼야 되는데, 낮에는 학교 학원에서는 뭐 시원하게 있다가 밤에는 집에 오면은 에어컨 끄게 하니 아이들이 또 땀뻘 벌리니 그게 싫죠. 그러면 또 감기 걸리는 거고, 가을 겨울 되면 환절기에 더 비염 아토피 오는 거고. 그래서 육류 동물성 식품도 여러 원인이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환경적인 측면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성인들도 웬만하면 이렇게 좀 땀 흘릴 수 있을 땐 땀 흘리고 아니면은 적정 온도로 해서 하는 게 여름을 잘 보내는 거다. 그리고 시원하게 그냥 착즙 주스 해서 마시는 게 그 어떠한 음료보다, 어떠한 음식보다 우리 몸에 이렇게 열도 꺼주면서 독소 배출도 해주는 가장 큰 도움을 준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촬영하고 있는 저조차도 아까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좀 켰다가 이제 껐음에도 불구하고 그 냉기가 조금 이제 스며들면 저도 이렇게 몸이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염 아토피는 몸이 반응을 하는 건데 그게 회복할 때까지 좀 시간만 걸리는 시간만 기다려주면 된다. 근데 그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게 채소과일식인데 그 중에서도 찻즙 주스나 스무디 형태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제도 말들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동물성 식품, 계란을 먹일 때는 난각번호 1번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된다. 난각번호 1번. 그리고 고기도 청정육, 무항생제. 그런 카니보어 다이어트 하면 당연히 좋아지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완전 건강 한눈에 보기 챕터가 좀 들어가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성장기에도 고기보다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골고루 먹어야 된다는 거고요. 식물성 단백질도 충분히 성장에 필요한 영양을 제공합니다. 이게 진실이다. 고기를 먹을 땐 쌈 채소와 함께 가공육은 줄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가공육은 이미 발암물질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으니까요. 고정관념보다 아이의 건강과 지구를 위한 선택이 우선입니다. 네, 우리 아이의 미래를 가려면 이 지구가 살아나야 되니까요. 네, 채소과일 중에서도 아보카도가 정말 많은 지구 환경을 파괴한다는 걸 좀 염두에 두셔서, 저는 아보카도 오일까지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보카도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너무 또 먹는 것은 조금은 피해야 되지 않겠냐. 많이 먹어서도 안 되지만요. 그
불포화지방, 포화지방 그 비율이 채소 과일도 많이 높아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케팅에 의해서 막 갑자기 이렇게 띄어지는 것보다는 우리 인류가 오랫동안 먹어왔던 거, 여름철엔 수박 먹고 복숭아 먹고 참외 먹고 이렇게 또 멜론도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 수분이 아주 90%, 95% 이상 되는 그런 것들은 제철 과일이다. 그래서 여름철 그러한 제철 과일들 드시면서 잘 이겨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최고의 치유는 예방입니다. 감사합니다.